OBS 초대석에서는 이정희 대선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 연방, 당당한 대통령 이정희, 기호 3번 통합진보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김미희입니다. 후보 등록일 첫날이었죠. 지난 25일에 이제 이정희 후보가 공식 대선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에 이제 쭉 함께 해온 장본인으로서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각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5월 달에 저희 통합진보당 당내 비례대표 경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오해도 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실망도 하셨는데요. 네. 그러한 오해를 푸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최근에 진실이 조금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이렇게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라는 책, 네. 이 책은 통합진보당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당원이 아니신 바깥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저희 사태가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책을 쓰신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사실 이제 블랙박스라는 얘기인 거죠. 저런 책을 쓰시고 오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국민들이? 네. 그럼 그걸 언제 그럼 다 풀어주실 겁니까? 이번 선거 기간에도 네. 만나는 많은 분들과 직접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네. 오해가 잘 풀릴 거라고 믿고요. 네.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활동 속에서 저희의 진심과 진정성을 네. 실천 속에서 검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후보, 통합진보당은 많이 좀 재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그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은 네. 지난 5월 달에 저희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 사건이 네네. 그것의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아주 확대되고 또 나중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탄압으로 이어지고 네. 지금까지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박근혜 후보의 대선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 야권 연대를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네. 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도 어떤 심상정 후보나 노회찬 후보와의 어떤 반목 또 갈등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좀 잘 조율이 되고 의견이 통합됐다면은 그러면 이런 갈등이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네.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게 마땅하죠. 네. 그런데 비례경선에서 문제가 있었던 측이 네. 그러한 문제를 가리고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그것을 과장하고 또 왜곡해서 발표를 한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는데 네. 그 진실이 더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당에서 나가시는 그러한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 5월의 일들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을 보는 눈이 이제 그것이 오해이든 아니면 실망이든 시선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이제 진보 지지층의 가장 대표적인 계층, 젊은 계층들 사이에서도 실망했다.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표심을 꼭 잡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진보하면 청년층 그런 어떤 마음을 같이 연대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까우시죠? 이 부분이. 우리 속담에 네.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저희는 진실은 시간이 가면 다 알려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믿습니다. 네. 현재도 인터넷 속에서는 그러한 진실이 알려져 나가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정말 다뤄주지 않고 언론에서 네. 사과도 안 합니다만 저희 젊은 층은 많이들 그런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민주당 그 모바일 경선 때도 네. 그런 부분을 검증하셨던 김인성 교수께서 정말 전문가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 검증이 됐는데요. 네. 그분께서 저희 비례경선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중복 IP 문제에 대해서는 네. 한 건물 또는 뭐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 네. 거기에 수백 수천 대의 컴퓨터가 있지만 외부로 나가는 IP는 하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수천 명이 컴퓨터를 사용했는데도
한 명이 사용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네. IP에 네.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 IP는 절대로 그것이 부정선거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증명해 내셨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 해명이 되었는데 해명이 되지 않은 극히 일부분, 네. 그러한 부분은 정말 잘못한 것이고 그분들은 좀 거기에 대한 뭐 처벌을 받든 사과를 정확히 네. 하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정치 혁신의 과제는 새누리당을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다소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치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몰아내는 것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또 그동안 부패나 비리나 어떤 금권 정치를 해온 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바로 현재의 새누리당, 네. 과거의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민정당, 민자당, 공화당 다 이게 하나의 당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마치 문제 있는 당이 아닌 것처럼 옷만 갈아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새누리당의 뿌리, 그것이 그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정치를 해왔던 곳이고 그러한 네. 전통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가 사라져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네. 이정희 후보께서 이제 기호 3번을 배정을 받으면서 대선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선거 그 유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표심을 많이 얻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또 이정희 후보 측에서 가장 많이 극복해야 될 과제 또 가장 많이 강조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처음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결심을 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출발부터 노동자의 정치를 대변하는 그러한 당이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저희의 본분이자 네. 주특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거운동도 그분들의 현장으로 다가가서 직접 만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기회에 더 많은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네. 이정희 대선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좀 굵직굵직한 대선 행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침 시간에는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 출근길에 인사를 드리고요. 네. 낮 시간에는 뭐 농민들, 또 중소 영세 상인들, 네. 대학생들, 또 여성들, 장애인들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현장에 다가가서 네.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고 또 발표도 하고 뭐 그런 자리들이 있고요. 예. 저희를 또 불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네. 초청 간담회 찾아가서 네. 또 저희의 소신도 밝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뭐 대선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네. 유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떤 우리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유세를 하자. 유세 전략이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 것 외에 주로 아까도 이제 잠깐 율동 얘기를 하셨는데 좀 재미있는 유세를 하자. 뭐 이런 전략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특화된 전략이 좀 있나요? 저희는 저희의 정책이 무기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 구호를 불러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함께 살자 대한민국이라고 네. 했잖아요. 함께 살자 대한민국. 네. 예. 이 함께 살자라는 용어는 쌍용 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데요. 우리도 같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뜻이고요. 그러한 노동자들을 버리지 말고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함께 살자인데 그 함께 살자에서 4가지 50%를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돼요. 노동자 10명 중에 1명만 노조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직률을 50%로 올려서 올린다. 노동자들의 힘을 실제 정치와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10%밖에 안 되나요? 예. 아, 굉장히 민주노총 저조. 한노총 합쳐서 그래요. 예. 그다음에 임금이 현재 최저 임금이 전국의 5인 이상 네. 근로자 평균 임금의 35%밖에 안 되거든요. 35%. 그것을 50%로 올리자 그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득세가 그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38%인데요. 네. 그것을 50%로 올리자.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자 그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이 자급률을 50%로 올리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또 노동조합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또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그러한 기초 식량들을 국가에서 수매해서 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비를 보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도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런 거고요. 네. 또 앞에서 또 앞으로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네. 뭐 한미 FTA 폐기라든가 네네. 또 코리아 연방이라는 그러한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만 얘기하는 거니까